와우! 달슨의 라이브! 맨유는 왜 이갈로의 임대를 연장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갈로의 임대가 끝나는 거였는데 맨유가 내년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말까지로 이갈로의 임대를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해줬으니까요. 사실 이갈로가 임대에 와서 잘했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갈로가 이제 맨유로 와서 지난 겨울에 와가지고 2월 중순에 맨유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뭐 유로파리그, FA컵, 프리미어리그 다 합쳐가지고 공식 8경기를 뛰었습니다. 거기서 4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을 했으니까 잘해준 거죠. 사실 그 이갈로가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교체로만 4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 자체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맨유에서 이갈로가 소화한 모든 공식 경기 출전 시간이 318분인데 4골과 하나의 도움, 골만 놓고 봤을 때는 80분에 한 골씩 넣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갈로가 맨유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맨유가 약간 공격진의 뎁스가 좀 얇아서 로테이션 시스템을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갈로가 오면서 이 로테이션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한 그런 역할도 해줬습니다. 레시포드가 다쳤잖아요. 레시포드 다쳐가지고 공격 쪽에 좀 쓸만한 로테이션을 특히 활용할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다쳤을 때 이갈로가 뭐 FA컵이라든지 유로파리그 선발로 나오면서 골까지 때려 넣어줬고요. 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쓰는데도 좀 여유라든지 이런 걸 좀 줬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맨유에는 부족했고 또 필요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등번호 9번 스타일의 공격수가 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우리 길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반닌스텔로이, 좀 가깝게 보자면 뭐 루카쿠와 같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막 박스 안에서 싸워주고 비벼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올 시즌은 이런 선수가 좀 부족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시포드라든지 뭐 마시알, 그린우드 혹은 간혹 이제 굉장히 빠른 데니얼 제임스를 전방에 놓고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은 어떤 전방에서 막 상대와 싸운다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막 사이드에서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돌파형 공격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약간 등번호 9번 스타일 혹은 박스 안에서 비벼주는 스타일 이런 공격의 옵션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그걸 이갈로가 해줬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픽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히트맵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시포드의 올 시즌 히트맵입니다. 어떠죠? 확실히 왼쪽과 이렇게 중앙에서 많이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마시알의 히트맵입니다. 올 시즌. 어떻죠? 양쪽 측면에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히트맵이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갈로의 올 시즌 맨유로 와서 히트맵 보시죠. 어떻죠? 그냥 가운데가 아주 빨갛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박스 안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확실히 좀 상대를 많이 눌렀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팅 맵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슛맵 이렇게도 부르는데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슈팅을 때렸냐 이거를 이제 그래픽화한 거를 슈팅맵, 뭐 슛맵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맨유와 그 유로파리그 린츠와의 경기 때 이갈로가 슈팅을 때렸던 위치를 그래픽화한 슛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죠? 확실히 딱 그 박스 가운데에서 많은 슈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걸 이 그래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경기 그래픽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FA컵, 그러니까 이갈로가 2골을 때려 넣었던 그 더비 카운티와의 FA컵의 그 경기 장면을 약간 그래픽화한 건데요. 어떻죠? 자, 이갈로가 상대 센터백 사이를 계속적으로 오갑니다. 예. 이 원래 등번호 9번이라든지 전방 공격수의 역할은 센터백 사이 공간을 찢어놓는 거잖아요. 거기서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벌려서 다른 공격수가 들어가게 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건데 보세요. 어떻죠? 계속해서 이갈로가 그 센터백 사이를 막 찢으려고 하고 막 거기서 싸워줍니다. 이랬던 이갈로가 브루누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아주 패싱력이 좋은 선수에게 볼을 받거나 두 선수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이갈로가 2골이나 넣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그래픽, 여러 가지 그래픽을 놓고 보더라도 이갈로는 필요했고 그래서 맨유가 이번에 계약을 연장을 한 겁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요거는요. 약간 이적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축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혹은 이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확실한 건 예전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당장 주고 선수들을 사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와
고민들이 많습니다. 유럽 축구에. 왜냐하면 지금 재정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리그가 중단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재개하더라도 무관중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좀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었죠? 이적 시장이 이제 앞으로 열리더라도 임대를 강화한다든지 혹은 자유계약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혹은 스왑 딜과 같은 형태로 해서 선수를 뭐 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 물론 맨유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선수들 그래서 뭐 돈도 좀 쓸 겁니다.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임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최대한 전력을 좀 그러니까 돈을 좀 지금 좀 아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쓰긴 쓸 때 쓰더라도 이런 임대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아낄 돈을 좀 아끼고 혹은 나중에 그런 영입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비싸게 부르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정도로는 선수를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갈로와 같은 선수를 임대를 연장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번에 맨유가 이갈로를 데려올 때 뭐 임대료 같은 건 줍니다. 이게 600만 파운드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92억 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적 시장에서 사실 그 92억 갖고 이렇게 좋은 선수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제도를 많이 앞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맨유가 이렇게 이갈로의 임대를 연장을 했는데 내년까지니까 뭐 다음 시즌 시작해도 상반기에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맨유가 추가적인 영입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다른 팀들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할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